출근해서 준비된 약을 확인하면 오더가 맞는지 비교도 하고 경구약을 드리고 삼키는 것 확인할 때도 있고 통증이나 기타 증상에 맞추어서 노티하고 약을 전달하는 등 신규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나 선배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투약 관련 약어들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간호사로 사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 남간이의 정마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기본 약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조금 듬성듬성 빠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일부러 투약에 관련된 약어들은 제외시켰었습니다. 투약 관련 약어는 기호와 묶어서 함께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투약과 관련된 약어와 횟수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투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있죠. 바로 7라이츠입니다. 제가 학생 때와 신규 생활을 했었을 때에는 이게 5라이츠였거든요. 어느새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었는데 혹시 이거 외우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6하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대충 맞아 들어가니까요.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투약을 한다. 제가 배웠던 건 여기까지인데요. 자, 간호사는 환자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육도 환자한테 해야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경과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정확한 기록도 남겨야 하죠. 이 관련된 이유라는 너무 많아요. 당장 생각나는 제가 친 사고만 해도 투약 관련 근조보류 3번, 위해 사건 1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시겁합니다. 이 샘라이트 지킨다는 게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투약 사고가 또 그렇게 일어나요. 또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투약 사고 겪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사고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영상과 똑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고 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예전 영상에 있던 것들과 조금 겹칠 거예요. 그만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미 외우신 분들은 다른 것들 추가로 조금 더 외우시면 됩니다. 대한약전을 보면은 약을 제형에 따라서 30여 종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기타에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간호사가 자주 볼 법한 환자한테 이제 좀 주거나 처치를 할 것들을 좀 써놓았거든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굳이 이렇게 제형에 따라 갖고 약어를 칼같이 쓰는 병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오랜 시간 들여서 외우실 것들인데요. 상반되는 거나 비슷한데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좌우로 이렇게 뭉쳐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QD와 OD를 보면은 의미가 참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고 같은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매일매일 한 번 주는 것이 QD이고 하루에 한 번만 주는 것이 OD입니다. QD는 어제 준 거 오늘도 주고 오늘 준 거 내일도 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OD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한 번 주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소문자 QD와 QH는 숫자와 합쳐서 반복을 표현을 해요. QED는 EOD, QOD와 같은 거고 응용하면은 Q3D, Q7D도 할 수 있겠고 QH 역시 Q2H, Q6H, Q12H로 이제 원하는 시간 간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HS와 QHS는 아까 봤었던 QD와 OD처럼 약간 의미가 다른 개념이죠.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QL과 QV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기 처방전인가? 이제 거기에서 한 2번인가 밖에 못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실시자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주체가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A씨와 PC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이야기 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IC 시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여기인데요. 횟수에 따른 약어와 디바이드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바이드는 사실 금기 권고 기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실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멈추고 손으로 적어서 따져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BID는 1일 2회입니다. TID는 1일 3회, QID는 1일 4회. 쉽죠? 여기까지는. 각각 디바이드와 숫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ID는 디바이드 2, TID는 디바이드 3, QID는 디바이드 4. 단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자, 바로 옆에 보실게요. 원탭 BID, 한 개의 태블릿을 하루에 2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투약량이 몇 개죠? 2T인 거죠.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보통 T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부터 태블릿은 T라고 얘기를 할게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것을 디바이드로 표현을 하면 2T 디바이드 2입니다. 두 개의 태블릿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 한 번에 이제 1T씩 준다는 거죠. 자, 원앰플 TID, 한 개의 앰플을 하루 3회 준다. 하루에 총 3개의 앰플을 주는 거죠. 3앰플 디바이드 3, 3개의 앰플을 하루 3회 나누어서 준다. 하루에 한 개씩 3번. 같은 의미인 거죠. 자, 2TBID, 두 개의 태블릿을 하루에 2회 준다. 하루에 총 4개죠. 그러면은 4T 디바이드 2, 4개의 태블릿을 두 번 나눠서 준다. 한 번에 2개 주는 거. 여기까지는 계산이 쉽습니다. 숫자가 딱 맞춰서 떨어지니까요. 자, 0.5T BID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루에 2회, 반 개의 태블릿을 준다. 즉 하루에 한 개의 분량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T 디바이드 2, 한 개의 태블릿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을 반 개 혹은 그 이하로 쪼개기 시작하면 이 나눈다는 개념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환자분에게 새로운 투약이 처방이 났습니다. 오더를 받은 사람이 카덱스에 1.5T 디바이드 2로 적어놓고 약이 올라오기 전에 근무 시간이 끝나서 퇴근을 했어요. 여러분이 인계도 1.5T 디바이드 2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카덱스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조무사님이 약을 받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1.5T 하나를 반만 갖고 오셨네요. 자, 그럼 이 약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1T를 주고 저녁에 0.5T를 주는 건지 0.75T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 똑같이 주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까요? 의사와 간호사의 상황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의사는 한 번 투약할 때마다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가 얼만큼 며칠치 동안 이만큼이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처방을 합니다. 치료역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맞추기 위해 BID를 맞추려고 아침에 0.5T, 저녁에는 1T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서 약재실에서 올라온 약을 뭉텅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며칠치 오더가 한꺼번에 나왔고 오더와 도착한 약이 맞는지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며칠치 도착한 약의 총량이 맞는지 세어보면은 이제 가장 쉽겠죠. 총량에서 몇 회 나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통 나눈다고 하면은 균등하게 이제 뭐 절반으로 나눈다. 1을 절반으로 나눈다. 0.5, 0.5. 4개를 절반으로 나눈다. 2개, 2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바이드라는 기호와 간호사가 이해하는 방식이 맞아떨어지게 되어서 자주 쓰게 된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약을 포장하는 기계가 약재실에 있어서 처방대로 전산 입력을 하면은 기계가 그것을 보고 약을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디바이드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오히려 기계가 포장한 약을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약을 확인할 때에는 BID, TID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QD 약 따로 포장하고 BID 약 따로 포장하고 TID 약 따로 포장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산으로. 디바이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드 선생님들은 대부분 디바이드 쓰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죠. 신규 선생님들은 뭔지 알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 가지 표기법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짜잔! 자, BID 101, TID 111, QID 1111입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느낌 오시죠? 자, 1T BID 101, 1앰플 TID 111 여기까지만 보면은 엄청 쉽네 하실 겁니다. 1T BID 101 두 번 주는 거니까 101. TID니까 세 번 주는 거 111 쉽죠. 하지만 2T BID 101 뭐지? 20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 1은 약을 하나로 준다는 그 개수가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위치 중에 어느 시간에 준다, 안 준다라는 그런 기호인 거죠. 컴퓨터는 이진수 언어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1과 0을 통해서 언제 준다, 아니다 이것을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1은 플러스 준다, 숫자 0은 마이너스 안 준다. 그러니까 2TBID 101이라고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약을 2T씩 준다는 의미입니다. EMR과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001은 무엇일까요? 저녁에 한번 주는 거죠. 010은 점심에 한번 주는 거고 011은 점심과 저녁에만 준다는 뜻입니다. BID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추가로 식전과 취침 전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횟수를 표시하고 뒤에 AC, H를 붙이거나 EMR에 따라서는 A나 H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끼를 먹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도 그에 맞춰서 식사를 제공을 하죠. 자, 그래서 TID는 111이죠. 101AC는 아침, 저녁 식전으로 약을 주면 된다. 111은 식후에 3번을 줘라. 0001HS는 취침 전에 한 번만 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게 보이는 원앰플 QID는 1111이죠. 지금까지 TID, BID 봤었을 때는 101, 111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썼었는데 왜 여기는 4개일까요? 앰플 같은 수액류 같은 경우는 굳이 환자가 입을 벌리고 구강으로 삼키지를 않아도 IV나 IM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간격에 맞춰서 언제든지 투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4번 규칙적으로 주라는 의미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고 지나온 약어들 중에 Q6H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24시간을 6시간 간격으로 4번 투약한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외적으로 202가 처방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알씩 투약을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개별 포장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EMR의 코드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신 병원의 내규 하고 있는 방식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아까 잠깐 예시를 드렸었던 1.5T BID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의사가 굳이 말로 전달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게 하고 싶다면 0.5T BID 101, 0.5T QD 001 이렇게 오더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0.5T가 하나 들어가고 저녁에는 1T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사는 귀찮아도 혹시 모를 투약 오류 혹은 본인 의도와는 다른 시행이 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근무하시면서 처방난 것을 살펴보실 때 1.5T BID처럼 딱 맞추어서 떨어지지 않는 오더가 나면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부 균등하게 나누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주는 건지, BID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으로 줄 건지 아침 점심으로 줄 건지 아침 저녁으로 줄 건지 이것까지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4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굳이 억지로 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다양한 약어들을 모아 놓았는데 약어 조사하다가 알게 된 어떤 곳에서만 쓰는 방식이거나 약어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재된 방식이 아닌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약어 같은 약간 응용이라거나 할까요? 이제 그런 약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QD LPC만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QD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죠? 이제 매일 1회 준다는 뜻이죠. L은 런치, PC는 식후 이렇게 조합이 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쓰는 거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자, 오늘은 이렇게 투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투약 시간과 관련된 약어나 표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EMR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출근하셔서 적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ID, TID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되 디바이드 개념은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한 올드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함께 일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예시 1화를 별로 말씀드린 게 없는데 재미없어서 보기 힘드셨을라나. 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상당히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지식도 능력도 없는 저라는 사람이 너무 겁도 없이 달려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내봐야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채널 남간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본인만의 병원이나 간호사 썰 무엇이든 좋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십시오. 모르는 거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 빼고는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개티네시